우리 권현서 센터장님도 다녀오신 그 올림픽공원 거기에 개표소에 올림픽 최저 거기가 잠깐 무슨 경기장이지 거기가 핸드볼 경기장이죠. 거기에 어저께 국회 국조특위위원들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개표소에 그 안에 보관돼 있던 어떤 투표용지 관련해가지고 어저께 갔었는데요. 어제 그 보니까 사진 보면 저렇게 보면 그 2-2 출입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부터 일단 국회의원들이 간다라는 얘기는 이미 널리 퍼졌었고, 그래서 당초에는 2-1로 간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2-1 그 문 앞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2-2 출입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저기가 가장 인원이 조금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먼저 경찰에서 진입로를 확보한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좀 몸싸움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권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어저께 어떤 이 검증 과정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국조특위에서 지금 현장 조사를 위해서 나간 부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전날에 네. 국회에서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하면서 이준석 의원이 서울경찰청장에게 물었단 말이죠. 이 시위를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가는데 그럼 이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선관위에는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한번 협상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내일 갔을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를 네. 먼저 이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어제는 그나마 좀 평화롭게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결국에는 들어가면서도 이제 몸싸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경찰이 이제 그 시위하시는 분들을 억지로 좀 끌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네.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위해서 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운집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래도 잘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뭐 어저께 이제 뭐 충돌은 없었던 걸로, 그러니까 2-2 아마 출입문 앞에서 좀 집회를 이어가시던 시민들 몇 분을 경찰이 이제 4인 1조로 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한 거 아니냐 해서 김은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윤상현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어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 진입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 앉아 있으신 분들 피해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좀 설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라고 보는데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뉴스를 확인하셨겠지만은 부실 관리 정황이 확인이 됐어요, 진짜로. 그리고 보관 장소가 샤워실이더라고요. 그 이제 선수들이 샤워실에 투표용지를 보관을 저기다 하고 있었고 보니까 근데 이제 샤워실이다 보니까 CCTV가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다뤄놓을 수는 없겠죠. 선수들이 샤워를 하는 곳인데 당연히 없는데 왜 저 장소를 선택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굳이 아니면 뭐 안에 어떤 보관 장소를 할 만한 곳이 좀 특별히 없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좀 CCTV가 있는 곳에다가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여러 의원들이 선관위 직원에게 이제 질의를 했어요. 이거 그때 다뤄놓을 때 봉인할 때랑 지금이면 똑같냐라고 했었을 때 똑같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걸 입증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진을 찍어놓거나 영상 자료가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어제 이 어떤 그 보관한 부분에 대한 뉴스를 문성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개판을 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선거를 할 때 특히 뭐 사전 선거 이런 게 있으니까 시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네. 규정으로 그 함을 원래 CCTV가 있는 곳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뭐가 좀 규정이 허술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럼 그거대로 문제죠. 어.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었다면은 그런 규정을 안 만들어 놓은 게 문제고 네. 두 번째로 만약 규정이 있었는데 안 해놓은 거면 이건 진짜 뭐 흔히 얘기하는 부정선거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투표한 표나 아니면 뭐 그전에 있는 표 같은 거 관리가 왜 철저하게 필요합니까? 네.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뭔가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어떤 사람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소리도 듣고 민주화가 된 지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설마 그렇게 대충 했겠어? 네. 이런 마음으로 솔직히 조금 그 감시의 끈이 늦어졌던 게 있고 두 번째로 이 선관위라고 하는 기관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독립된 네. 기관이라 외부의 시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어련히 잘 하겠지 했던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감시를 받지 않는 권력이 되면서 이번에 이 외에도 너무 많이 드러난 것과 같이 네. 사실 일을 안 했잖아요. 일을 그냥 전 안 했다고 봐요. 일을 안 하시고 있었던 건데 이것도 저는 그랬다고 봐야 했을 때 제대로 이런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면 여기다 보관하면 아니 거기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 갑자기 오늘 내일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이슈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문제가 네. 되었는데 그럼 선거 관리를 하는 사람이면 야 여기 근데 이렇게 보관하면 여기 CCTV 넣는데 나중에 괜히 누가 문제 제기했을 때 일 생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선관위 직원들은 뭐 저기 한 명도 안 가 있었다는 거 네. 아니니까 그냥 그때그때 차출하는 공무원들이나 그때그때 임시직으로 뽑아서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보정을 해야 된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뭐 너무 간과한 거 아닌가 싶어요. 선관위에서도 그냥 이걸 그냥 어느 일정의 그냥 어느 한쪽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굉장히 좀 여기에 더 철두철미하게 의심받지 않도록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너무 아니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짧게만 그래서 얘기하면 저는 이번 그 올공 사태 이런 투표지 부종 사태가 있기 전에는 선거 과정에서 부실이나 잘못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게 시스템상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후보를 바꿀 수 있는 부정선거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이런 스탠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근데 이번 사태를 보고 나서는 이번에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무능하고 일 안 한 사람들이 그런 걸 뭐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을 존재가 못 돼요, 이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된다. 그건 아닌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됐다면 네. 누군가 나쁜 맘 먹고 하려고 그러면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도, 네. 과거에는 저는 이제 뭐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그 주장하셨던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지만 이게 이렇게 허투루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네, 저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뭐 국회뿐만 아니라 정말 국가적으로 나서서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뭐가 제일 좀 이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 뉴스가 났냐면 이 보관 장소를 옮겨야 되냐 어디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의 김용만 의원은 아니 여기 샤워실에 어떻게 계속 놔두냐 이거 당장 옮겨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의 주진애 의원은 일단 지금 옮기면 오히려 의심이 더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좀 개수부터 확인하고 옮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권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가요? 근데 지금 국조특위를 하면 할수록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옮기는 순간 이 증거가 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옮긴다기보다는요, 빨리 특검을 결정을 하고 이것을 이제 수사 단계의 증거로 빨리 이관을 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옮겨진다고 해서 그 주진 의원 말처럼 이게 맞는지 그 확인 과정부터 맞아요. 여러 A to Z까지 이거를 다 결정을 국조특위에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최고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특검이 시작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선관위가 하는 모든 것들이 증거일 수 있는데 네. 그 모든 증거를 선관위가 갖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도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결정이 나지 않고 그냥 사실관계 확인 정도로 하는 것이 국조특위의 역할로 보여지는데 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국조특위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올림픽공원에 모여있는 그 청년들의 이야기는 네. 저것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다. 왜 지켜야 하냐. 참정권이 훼손된 증거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옮겨지는 순간 저는 그러면 올림픽공원에서 그동안 한 달 동안 외쳤던 청년들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거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김미영 대변인 보시기에 그럼 이거 이후 절차 그러면 특검을
민주당도 찬성을 했으니까 일단 특검을 간다는 전제 하에 이거 국조특위는 원래 지금 우리가 지금 90일, 80일 8월 1일까지. 그렇죠. 8월 1일까지 예정이 돼 있죠. 이거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렇다고 계속 저는 집회하시는 분들 그냥 저렇게 계속 집회하도록 놔두는 것도 맞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국조특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건 사건 현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건 현장으로 봐서 그대로 두고 특검이나 수사기관이 와서 제대로 써야 되고 네. 선관위가 참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선관위가 네. 이걸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동시에 특검의 조사 대상이기도 하고 수사 대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국조특위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어쨌든 국조특위는 여야가 합의해서 낸 출범한 거고 네. 여야 의원들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 현장에 나와 계신 시인대 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한테 여기 관리라든지 감시는 국회가 책임지고 하겠다. 여야 합의돼서 하겠다. 이런 설득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무진장 욕먹을 건데 욕먹는 것도 정치인의 역할이라 생각을 네. 하고요. 거기서 시위하고 계신 분들 설득하는 것도 저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참 시민들이 이렇게 뜻을 계속 지켜가 주시는 것도 상당히 참 대단하고 존중하고 저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정치권이 마련하는 게 오히려 정치인의 의무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 국회 광장에다가 그 잔디밭 있잖아요. 거기다 옮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서로 감시도 하고 누구도 감시하기 좋고. 그래서 뭐 선관위에서는 광화문 광장에 갖다 놓을 수도 있다. 약간 상징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그건 하더라고요. 좀 자기네들은 쇼이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의혹이 생길 거예요. 아마 네. 옮겨지는 순간부터 저게 개수가 많냐, 네. 왜 저 아니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옮기냐. 전부 다 이렇게 물론 저는 수사를 통해서 압수 형태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진짜 국민들이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다 영상 녹화를 하고 참여도 시켜줬으면 좋겠어. 거기 얼공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 이거 진짜로 보고 싶다는 게 다 들어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대표격으로 이렇게 그러신 시민들이 몇 분 들어와서 이거 정확하게 다 이게 하나씩 다 분류를 하고 제대로 가져가는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저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체육관 이용해야 되는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어저께 가봤더니 뭐 이 기표용지 전부 다 보관하고 있었고요. 또 남은 투표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표제가 남았는데 왜 안 줘? 그러니까 이게 에이. 아유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분 의원의 근데 이러한 가운데 이제 지금 최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례가 추가로 나왔다고 합니다. 무려 3곳에서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 시흥과 김천 선거에서는 재검표 과정에서 무효표와 유효표가 뒤바뀌어서 입력이 됐고 경기 수원시하고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정당별 득표수가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표가 뭐 시흥시 다선거구 같은 경우에 신현동 3투표소에서 국민의힘 안돈이 후보가 92표를 받았지만 91표를 받았던 걸 기입이 돼서 한 표가 무효 처리가 됐고 연성동 제2투표소에서는 민주당의 김진영 후보가 529표를 받았는데 528표를 기입됐다. 그러니까 뭐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입력 잘못이 이제까지 그 오입력하는 게 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신 분들이 주장한 내용에도 있었었나요? 요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네. 주장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하냐면 네. 오입력이 아니라 네. 수치 자체를 통째로 바꾼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해킹 아니에요? 해킹인 거죠. 근데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부정선거 없었던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사람이 수기로 입력하니까 나타나는 실수거든요. 저는 예전에 개표 참가 요원도 해봤고 개표 요원도 해봤어요. 대학생 때 개표 요원 직접 해보면 이게 기계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수기로 하는 거거든요. 출력해서 그러니까 한 개 투표 개표소에서 출력을 결과가 나오면 출력해서 이거를 중앙에다 주면 중앙에서 그걸 합산을 합니다. 그 합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수기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이건 나타나는 너무 건데.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건데 당연한 거죠. 이건 다 담당자들 처벌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뭐 한 표 그다음 득표수가 크게 차이 없다. 그거는 핑계고 이거는 그렇지. 가해 자체가 잘못된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해킹에 의한 건 그거는 이제 없다라는 게 또 확인된 거죠. 뭐 해킹은 아니었는데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후보를 바꿔서 이게 또 A라는 후보를 네. B라는 후보의 득표수를 바꿔서 입력된 경우도 밀렸었대요. 네. 밀려서 그렇게 밀렸었대 네. 진짜로. 그 해명이 그거에 밀렸었대. 아 근데 좀 그게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누군가 되죠. 아니 저는 아까 김인영 대변인 얘기하신 대로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부실한데 그렇죠.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이걸 정말 의도를 가지고 의도 개입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저는 문제가 이건 부정선거의 어떤 또 하나의 저는 그게 될 수도 있다고 이게 또 보거든요. 개표해 보면 네. 처음에 막 이렇게 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조금 네, 체력도 긴장해서. 괜찮고 긴장해서 하다가 새벽에 좀 넘어가게 되면 지치거든요, 사람이. 이게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지치고 현장에서 개표 요원들 지치고 엄청 싸워요. 가면 진짜 생각보다 안에서 엄청 싸우거든요. 왜냐면 네. 정당 창간인들끼리 와서 유효표 네. 두고 엄청 싸우고 저도 개표 참관 요원 갔다가 멱살 잡고 와서 경찰 간부한테 제지당하고 그랬었거든요. 심하게 하셨네. 아,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해킹도 있다고 하는 우리 뭐 뭐, 헤틀날님의 의견도 있어요. 지금 사실 네. 선관위가 이렇게 나온 이상 이 부실 선거 더 나아가서 부정 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선생님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아니, 어려운 나는 상황이 이제 그렇게 말 돼버렸어요.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씀, 저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네. 부정 선거 없다, 지금도 없다고 그러니까요. 믿지만 지금 선관위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상태에서 제가 그분들을 100% 설득할 자신은 없어요. 네, 저도 저도 이제는. 없어요. 네. 그냥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말을 저도 이제 못하겠어. 개표 참가위원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흔히 얘기하는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게 뭐 전자 개표를 네. 해서 그렇다 수개표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수개표를 해요. 왜냐면은 네. 그 분류기는 말 그대로 분류만 해주는 그쵸. 거예요. 네. 하고 어차피 다시 네. 수개표로 네. 수검표를 하는데 네. 맞아요. 그게 사실 수개표하고 똑같아요. 똑같죠. 세서 숫자를 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게 오히려 드러난 거긴 한데 근데 이게 부정선거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물론 이게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이게 그 순간순간마다 이 정관 참관인이랑 거기 나가 있는 사무장이 다 체크해서 중간중간 캠프에 보고를 해요. 근데 나중에 수치 차이가 있으면 이쪽에서 바로 그걸 캐치할 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두 표 차이가 이렇게 나고 결과가 뭔가 어느 정도 이미 확정이 나버리고 난 네. 다음에는 조금 흐지부지해지는 게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걸 잘 아는 사람이 아, 요때쯤 되면 슬슬 약간 참관인들도 그럴 약간 수 있지. 긴장감 빠지고 했을 때 살짝 하면은 떨어질 사람을 뭐 붙이는 것까지는 안 돼도 약간 진짜 접전이었던 거는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런 게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네. 조사와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네, 통영시장이 44표. 44표더라고요. 재검표. 그러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재검표를 한다고 네, 합니다. 거긴 재검표를 해야겠죠. 한다고 하는데 진짜 되게 저는 이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이게 이 재검표를 통해서 진짜 뭐 오류가 없으면 다행인데 진짜 오류가 발생해서 당락이 뒤바뀌는 상황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저는 부실의 범위를 넘어 이거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야 부실한 거지 개표하다 실수한 거지 이제는 그런 걸로 그냥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제는. 아니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 김준혁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수정 후보 그 수원에 네. 무효표였던 것이 그러니까 유효표였던 것이 이게 그 바뀌면서 네. 63표가 달라졌다라는 게 이미 보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63표인데 그것을 언제 알았느냐라고 하니까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맞아요. 통보가 된 거잖아요. 네, 네. 63표 차이가. 네. 근데 사실 그 지난 19대 20대 총선이죠. 네. 2016년 총선에서 부평 갑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와 네.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 간의 득표 차이가 26표 차이가 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수정 후보와 김준혁 후보 간에는 63표 차이가 났단 말이죠. 만약에 그 상황을 부평 갑 지역구에 접목을 시킨다면 당락이 충분히 바뀔 수 있을 만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저는 좀 이번 기회를 봐서 좀 제도를 잘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단순한 한 표 한 표 차이 때문에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이미 그 총선에서 26표 차이가 났다면 근데 그 뒤에 나온 입력을 잘못한 것이 63표를 입력을 잘못했다. 이러면 당락이 뒤바뀔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재검표가 결정이 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통영시장하고 그다음에 충주시장 네. 거기도 124표인가 네. 차이예요. 그래서 아마 재검표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윤상현 의원도 이 관련해 가지고 뭐 국회에서 이거 뭐 재검표 그러니까 선관위가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재검표를 한번 하자 공개적으로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뭐 조금 더 발전적인 상황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겠는데